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실화입니다. 70세의 박순희 할머니, 컴퓨터라고는 전혀 모르시던 분이었죠. 손자가 가르쳐준 카카오톡도 겨우겨우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우연한 기회로 온라인 채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한 분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만날 때까지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황혼 로맨스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박순희 할머니는 올해 70세이십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사셨던 분이죠. 남편을 5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혼자 사시게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고, 할머니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생인 손자가 할머니 댁에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너무 심심하시죠? 컴퓨터 하나 사드릴까요?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 어려운 거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손자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작은 노트북 하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손자는 며칠에 걸쳐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우스 잡는 법부터 키보드로 한글 치는 법까지.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인터넷이라는 게 열려요. 처음엔 정말 어려우셨습니다. 마우스 하나 제대로 움직이기도 힘드셨고, 자판도 하나하나 찾아가며 눌러야 했죠.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하셨죠. 한 달쯤 지나자 드디어 간단한 검색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어머, 이 기계 안에 세상 모든 게 다 들어있네. 할머니는 신기해하시며 매일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셨습니다. 요리법도 찾아보시고, 날씨도 확인하시고, 뉴스도 보시고, 그러시던 중에 우연히 어떤 사이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 친구 만들기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즘은 정말 다양한 온라인 모임들이 있잖아요. 할머니께서는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모여서 일상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안부도 묻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다른 분들의 글만 읽어보셨습니다. 와, 나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 용기를 내어 첫 글을 올려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초보 할머니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이 하나 둘씩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컴퓨터 배우시는 거 대단하세요. 저도 초보예요. 함께 배워요. 할머니의 마음에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 감정인지 아시나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누군가와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소중한 일이거든요. 할머니께서 온라인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개인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산골 총각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글을 읽어보니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분이 계시다니 조심스럽게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컴퓨터 초보라. 실수가 많을 텐데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두 분의 온라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간단한 인사말부터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산골 총각이라는 분은 올해 73세라고 하셨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혼자 사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를 7년 전에 먼저 보내시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서 사신다고 할머니와 참 비슷한 처지셨습니다. 두 분은 매일매일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텃밭에 배추를 심었어요. 할머니는 뭘 하고 지내셨나요? 정말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지만 할머니께서는 매일매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컴퓨터부터 켜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메시지가 왔을까? 그런 설렘,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분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도 나누고, 결혼 생활 이야기도, 자식 걱정도, 때로는 깊은 밤까지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친구 이상의 어떤 감정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 나이에 가질 수 있는 건가요?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나이 제한이 있을까요? 70세든 80세든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린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 아닐까요? 산골 총각분도 비슷한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런 메시지를 보내오셨거든요. 할머니, 이상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설렘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보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으실 정도였죠. 온라인으로 대화를 시작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두 분은 이제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안부 인사까지 서로의 하루 일과를 빠짐없이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산골 총각 분께서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한번 실제로 만나 뵙고 싶어요. 할머니는 정말 놀라셨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만나던 분과 실제로 만난다는 것. 기대와 설렘,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만났는데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온라인에서는 좋으셨는데 직접 보면 마음이 달라지실까봐 할머니는 며칠 동안 정말 고민하셨습니다. 주변에 상의할 사람도 마땅치 않으셨고요. 자식들에게 말하기엔 좀 민망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만나보고 싶으셨습니다. 반년 동안 매일매일 대화를 나눈 분이니까요. 고민 끝에 할머니께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만나봐요. 만날 장소는 두 분 중간 지점인 춘천으로 정하셨습니다. 날짜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그런데 만날 날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는 더욱 초조해지셨습니다. 뭘 입고 가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 혹시 상대방이 나를 보고
실망하시면 여러분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약속이 있으면 이런 마음 드시잖아요. 하물며 70세의 나이에 온라인에서만 알던 분과의 첫 만남이니 얼마나 떨리셨겠어요? 만나기 전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 보시고, 머리도 다시 빗어 보시고,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되셨습니다. 반년 동안 매일 대화를 나눈 그분을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드디어 약속 당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단장을 하시고 춘천으로 향하셨습니다. 약속 장소는 춘천역 앞 카페였습니다. 할머니는 30분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문을 바라보며 기다리셨습니다. 심장이 쿵쿵쿵 뛰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일까?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 5분 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습니다. 키가 작고 약간 구부정하시지만 정말 따뜻해 보이는 미소를 지으신 분이었습니다. 손에는 할머니와의 약속 표시로 빨간 장미 한 송이를 들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와 산골 총각 분이 첫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두 분의 첫 만남은 어떠했을까요? 처음 10분간은 정말 어색하셨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던 분들인데 실제로 마주 앉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손을 어디에 둘지도 몰라서 계속 가방 끝만 만지셨다고 해요. 산골 총각분도 준비해온 장미꽃을 언제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저 온라인에서는 말을 잘했는데 이렇게 직접 보니 너무 떨리네요. 그 솔직한 말씀에 할아버지께서 크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젯밤에 연습까지 했는데 다 까먹었네요. 그 순간 두 분 사이의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서로의 솔직함이 마음을 열게 해준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그제서야 준비해온 장미꽃을 건네셨습니다. 온라인에서 약속한 대로 빨간 장미 한 송이 가져왔어요. 할머니께서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꽃을 받아보다니 마치 처녀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카페에서 무려 4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온라인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직접 얼굴을 보며 다시 해보시고 서로의 실제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보다 3살 많으신 73세셨습니다. 키는 작으셨지만 정말 따뜻한 미소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온라인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실제로도 그대로 느껴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만남이 좋았던 두 분은 2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춘천 호수 공원에서 만나셨어요.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지신 두 분은 정말 편안하게 대화하셨거든요. 할머니께서는 직접 만든 김밥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혹시 드실까 해서 간단하게 싸왔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정말 감동하셨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저를 위해 김밥을 싸주셨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호수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서 김밥을 나누어 드시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을 것 같지 않나요?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습니다. 젊은 시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다가 은퇴 후에 고향 강원도로 내려가신 이야기,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는 일상들, 가끔씩 찾아오는 자식들이지만 며칠 있다가 바쁘다며 다시 떠나는 일들, 할머니께서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 늘 바쁘게 살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신 후 갑자기 찾아온 적막함, 자식들이 전화는 자주 하지만 실제로는 1년에 몇 번 보기 힘든 현실. 두 분은 서로의 외로움을 깊이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날 헤어질 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께서도 같은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저도요.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는 거울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어요. 이 마음이 정말 사랑일까? 세 번째 만남, 네 번째 만남,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분의 만남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만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큰아들이 어머니의 변화를 눈치챈 거예요.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화장도 하시고, 옷도 새로 사시고, 할머니께서는 당황하셨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나이 들어서 좀 더 신경 쓰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가 더 예리했습니다. 혹시 어머니 누군가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할머니께서는 사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좋은 분이 계셔서 가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어떻게 믿으세요? 며느리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노인분들을 노린다고 TV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할머니는 정말 속상하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며칠 동안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리지 못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도 할머니의 연락이 뜸해진 걸 눈치채셨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그제서야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깊이 이해해 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자식들이 아버지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할머니, 우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서로 좋아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데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많이 편해지셨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날 두 분은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정말 걱정이 되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저에게 실증이 나신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할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어머, 많이 아프셨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입원해 있는 동안 할머니 생각만 했어요. 할아버지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할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할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 할머니 없이는 저도 살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할아버지 연락이 없는 동안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할아버지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순간 두 분은 확신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정이나 외로움을 달래는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할머니, 이 나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할머니를 사랑합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사랑해요. 70세와 73세. 두 분의 아름다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연인이 된 거죠. 만남의 횟수도 늘어났고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바뀌었어요. 여보라고 서로를 부르기 시작하셨거든요. 자식들의 반대는 여전히 있었지만 두 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나이에 몇 년이나 더 살겠어? 행복한 시간을 왜 포기해야 하니? 할머니의 단호한 말씀이었어요. 두 분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세요. 때로는 할머니가 강원도까지 올라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할아버지가 서울까지 내려오시기도 해요. 함께 시장도 보시고, 요리도 해서 드시고, 드라마도 함께 보세요. 가끔은 여행도 다니십니다. 작년에는 제주도도 다녀오셨어요. 두 분이 손을 잡고 제주도 해변을 걷는 모습, 정말 아름다우셨을 거예요. 할머니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이에요. 젊을 때 사랑과 이 나이의 사랑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더 깊고, 더 소중하고, 더 감사해요. 할아버지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사랑은 열정적이었다면 이번 사랑은 따뜻하고 평화로워요. 서로를 정말 이해하거든요. 두 분은 현재도 온라인으로 매일 대화하세요. 만나지 못하는 날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시죠. 컴퓨터 초보였던 할머니는 이제 온라인 쇼핑도 하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카톡으로 영상통화까지 하세요. 모든 게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0세의 할머니가 컴퓨터 초보에서 시작해서 온라인에서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신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0세든 80세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께서도 처음엔 컴퓨터가 어려우셨지만 포기하지 않고 배우셨잖아요. 둘째, 진정한 소통에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면 아름다운 인연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셋째, 사랑과 우정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신다면 용기 내어 새로운 만남을 시도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고, 동네 모임도 좋고, 취미 활동도 좋습니다. 여러분도 할머니처럼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분들과 실제로 만날 때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미리 알려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